올해 진행된 4번 모의고사 중요 문제들 다 배포해줄게. 내가 이 문제랑 해설까지 정리되어 있는 이제 이 PDF 파일도 공유해줄 테니까 잘 보고 복습했으면 좋겠어. 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얘기겠지만 당연히 6월 모의고사가 제일 중요하지. 왜냐면은 평가원, 수능을 주관하는 평가원에서 내는 시험이니까. 그치만 다른 시험들 중에서도 어쨌든 모의고사를 출제한다는 거는 실제 경력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거든. 그런 분들이 올해 수능의 트렌드를 약간 예측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 문제들을 사실 중요 문제라고 했는데 나는 사실 필수 문제라고 생각해. 그래서 모의고사들마다 좀 볼만한 그런 문제들 정리해가지고 내가 오늘 어떤 것들을 위주로 봐야 될지 설명해 줄 테니까 진짜 잘 보고 복습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얘들아, 성적 안 좋은데 올리고 싶으면은 고통스러운 공부를 해야 되거든.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거 너네 그냥 내 지금 유튜브 영상만 보는 거나 그 인강만 보는 거 고통스럽지가 않잖아. 그냥 보면 되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 5등급, 6등급 애들도 유런 피고 들으면 다 이해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점수 안 나오는 거 넌 다 알잖아, 그치? 점수 안 나온다고.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너네 공부가 아니라고. 강사의 문제풀이 쇼를 보고 있지 말라는 거. 그래서 좀 제발 얘들아, 너네가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설명하기 전에 나 지금 이거 해설은 안 할 거야. 그냥 나 힌트만, 어떤 내용을 생각해야 되는지만 이야기할 거거든. 그래서 내가 설명하기 전에 한번 풀어보고 안 풀렸어. 그러면 내 이제 힌트 한번 들어보고 한번 풀어보고 그래도 안 됐어? 해설하기 들어보고 다시 한번 풀어보라는 거. 그렇게 해야지 공부가 되는 거야. 그게 진짜 공부라고 얘들아. 점수가 오르는. 알겠지? 이것이 수학이다. 자, 3번부터 봅시다. 3번에 일단 10번부터 볼게. 여기 이제 사실 9번이랑 10번은 뭐 쉬운 사점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쉽게 나오잖아, 그지? 근데 10번인데도 수열에서 뭔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서 애들이 좀 당황했을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정답률이 높은 이유는 우리 이제 객관식이기 때문에 1, 2, 3, 4, 5를 다 대입하는, 솔직히 현장에서는 그게 맞아. 대단한 임기응변이지, 그지? 그런 스킬들도 다 공부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실력으로 풀어야지, 그지?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는 수능에서는 너네가 뭐 찍어서 맞추든 스킬로 맞추든 다 니네 실력이야. 근데 평소에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두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이제 3의 배수일 때랑 3의 배수가 아닐 때,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가 1일 때랑 나머지가 2일 때로 나뉘게 되지, 그지? 이 각각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풀어보면 되는 문제였고, 요거 생각 못해가지고 직접 대입해서 풀어 애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맞췄어도 당연히 모의고사 끝나고 당연히 해설을 봐야지. 왜냐면은 대입해서 푼 건 자기가 약간 정석적으로 푼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지? 근데 그걸 넘어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 누가 그래요, 선생님? 많아. 답답해 죽겠어. 자,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그릴 수가 있잖아, 그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A에 따라 가지고 그래프 모양이 달라진다. 그러면은 이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이제 추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 그래서 뭐 당연히 엄청 어렵다까지는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수2 말고 수1에서도 이렇게 함수적인 추론을 물어볼 수 있다. 이 정도 내용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3부의 14번 문제인데, 얘들아, 이런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1, 2등급 아니면 넘겨도 괜찮아. 오늘 이런 거 많이 할 건데 뭐 14, 15번, 22, 22번 중에서 내가 좀 어렵다고 하는 것들 솔직히 1, 2등급 아니면 볼 필요도 없어. 3등급 이하가 이런 거 왜 보고 있어? 시간 낭비라고 얘들아. 너희 뭐 어려운 막 실전 개념 강의 뭐 NG 이딴 거 할 필요도 없다고 얘들아. 기출이나 잘해, 기출이나. 이런 거 그만할게. 뭐 들어와가지고 혼나기만 하고 있어, 그지? 아무튼 일단 이거는 이제 정적분의 성질을 통해서 이제 이항을 시킬 수가 있지, 그지? 둘 다 이제 범위가 똑같으니까 얘를 이항을 시킨다고 하면은 F'A에 T-A에 플러스 FA가 있는 거잖아, 그지?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느낌을 알면 되게 좋겠지, 그지? 도함수 활용 1에 나오는 그 접선의 방정식, 그 내용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왼쪽 그 좌항은 정적분, 우항은 접선의 방정식이다. 그거에 대해서 열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는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 문제였어. 근데 내가 이런 좋다는 건 얘들아, 아까 말했지만 솔직히 2등급까지도 솔직히 이거 어렵잖아. 진짜 1, 2등급, 1, 2등급. 아니면은 생각도 하지 마라. 다음 15번 문제. 마찬가지로 뭐 3, 4등급 친구들이 이런 거 보는 거 의미가 많이 없고, 그릴 수 있는 거 먼저 그래프 그려놓고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함수가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지 추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21번 문제. 뭐 점화식 문제치고는 쉬운데 뭐 이게 22번이 박혀있는 게 아니라 21번이었어. 그래서 점화식을 한창 공부 좀 실전 개념 많이 듣고 좀 이제 맞출락 말락 하는 친구들이 보면 좀 좋은 문제. 그리고 정방향이랑 옆방향으로 해도 다 괜찮은 것 같아. 양쪽 다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너네 중에 시간 다 갈아놓고 틀린 애들이 첫째 항의 자연수라는 조건을 무시해가지고 나중에 틀린 애들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그것도 꼭 생각을 하고 항상 조건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3월 모의고사에 너네가 이런 거를 틀려보는 게 오히려 좋은 경험이라서 생각을 하거든. 3월 모의고사 때 틀렸으면 너네가 수능에서는 실수 안 하지. 그런 거를 내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22번 문제. 이것도 절대값에 대한 미분 가능성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아까 말했던 그 난이도가 1, 2등급 많이 볼 필요 없고 사실 최근 10년간 평가원에서도 나온 적이 없는 내용이거든. 뭐 15년도 평가원에서 한번 나왔던가? 아무튼 뭐 잘하는 애들이나 한번 봐보자.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이 정도면 3번은 끝이고 이제 5모 한번 봅시다. 자, 5모의 10번부터 볼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너네가 평소에 잘 보지 못한 유형의 문제를 보면 너네가 좀 당황을 하거든. 심지어
난이도가 사실 10번을 너네가 평소에 너무 쉽게 풀었던 애들인데 갑자기 좀 생소해. 그 조금 막힌다 하면은 그때부터 시험의 흐름이 좀 막히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얘들아, 그 수능에도 신유형은 무조건 나와. 그래서 평소에 너네가 보지 않은 유형에 대해서 너네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라는 거야. 어차피 너네가 처음 보는 거 옆에 애들도 다 처음 본다고. 그때 당황하지 않고 시간 조금 들어도 되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 사실 내용 자체는 쉬웠어. 이거 시그마 오른쪽에는 무조건 일반항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일반항일 때 그럼 얘 자체의 값을 구해야 된다.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 어려운 문제라서 넣은 게 아니라 이 번호대에서 안 나올 만한 문제에 대한 익숙함을 좀 너네가 미리미리 공부를 해놔라. 잠깐 될 것 같아요. 다음은 13번 문제. 5월에 13번 문제였고, 이게 정말 많이 나온 형태긴 한데 한 번은 꼰 거거든. 그래서 혹시나 우리 현역 친구들은 다 봤겠지만 우리 N수생 친구들 중에서 이거 그냥 쓱 보고 이거 맨날 국밥 그거네 하고 넘어간 사람이 있으면은 이거는 좀 봐라 해가지고 넣어놨어. 다음에는 15번 문제. 연속성, 미분 가능성에 대한 관계를 좀 추론하는 문제인데 이게 좀 많이 복잡했지. 뭐 4차 함수의 인수분해도 나왔고 그래프 개형도 추론해야 되고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지 좀 복합적인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였어. 그지? 어려운 문제였고, 이런 것도 뭐 3등급 이하는 손도 대지 말자 얘들아. 난 솔직히 난 2등급도 이런 거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 1등급도 80점대인데 2등급이면 지금 70점대 이런 거 5개 틀려도 80점인데 그지? 의미가 좀 없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1번 문제. 평소에 이런 형태로 나오는 문제보다 이것도 조금 더 꼬아서 출제한 문제였어. 난이도 꽤 어려웠고 좀 딥하게 연속이랑 불연속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였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1, 2등급 정도만 봐라. 2등급도 이게 다음은 이제 육모야.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육모긴 한데 1번부터 14번 중에 아무리 봐도 볼만한 게 없어. 그래서 바로 15번부터 시작합니다. 육모인데 진짜 육모 솔직히 쉬웠잖아 얘들아. 그래서 15번은 근데 어려운 문제였어. 조건 성립하려면 어떤 식들이 만족돼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게 일단 들어갔고, 함수 추론 들어갔고, 되게 어렵게 나온 문제였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다음은 20번인데 너네 이거 내가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혹시나 못 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빈칸 있고 해설 이렇게 있고 가나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잖아 얘들아. 이거 밑에 내용 없이, 이거 없이 얘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였잖아. 너네 손도 못 대는 되게 어려운 문제야.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준킬러 킬러까지 뭐 올라갈 수 있는 문제라고. 이 문제들 유형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이거만 보면은 뭐 준킬러라고 할 수 있겠어. 근데 이거를 준킬러가 아니라 그냥 일반 3점조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설명이 있기 때문이야. 설명 없이도 우리 그 최상위권 친구들은 이거를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애들이라고. 근데 너네 솔직히 못하잖아. 근데 되게 감사하게도 풀이 과정을 준 거라고. 그러니까 풀이 과정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 빈칸 자체 너네가 그 가나다 이 문제 자체 되게 무서워해가지고 잘 안 본다는 거지. 기니디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힌트라고 생각을 하고 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6월에 나왔다는 건데 진짜 수능에도 나올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니까. 그리고 21번을 보면은 절대값이랑 극한의 존재에 대한 문제인데 작년 수능 21번도 뭐 이 비슷한 주제가 나왔지. 연달아서 6월에도 바로 나온 거 보면은 뭐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좀 애매하다면 해석까지 꼭 보고 작년 수능 21번 문제랑 해석까지도 꼭 찾아가지고 공부해보자. 알겠지? 아니야 그 얘들아 평가는 아니어도 오늘 내가 말한 문제들은 다 찾아봐요. 알겠지? 말만 하면은 어떻게 하면 공부 안 할까 막 고민하는 애들 같아. 정신 나가 진짜. 아무튼 22번 문제는 얘들아 22번인데 문제 한 보면 되게 쉬워 보여가지고 너네 다 시험장에서 그냥 들어갔는데 많이 매운맛을 봤을 거야. 왜 될 것 같은데 안 되지 하면서 시간을 더 잡아먹는 문제였잖아. 그치? 고등수학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도 했고 기울기에 대한 생각이나 뿌리에 따라가지고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6월은 사실 평가원 출제니까 뭐 되게 중요한 시험이잖아. 그치? 근데 6월은 내가 오늘 이야기한 문제 말고도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뭐 아까 말했던 뭐 3모, 5모, 뭐 7모 이런 것들은 뭐 다른 번호들은 뭐 굳이 이런 느낌이 있긴 했어. 근데 6월은 내가 오늘 말해주는 거 말고도 다 한번 좀 봅시다. 이제 중요한 뭐 6모 정리했으니까 스트레칭 한번 할까 얘들아? 스트레칭하면서 내 채널 구독 한번 눌러주고 얘들아. 아니 내가 기출 도시락이나 이런 모의고사 자료 리뷰해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이거 다 내 시간이 들어가는 거잖아. 내가 구독자 느는 맛이라도 있어야지 이런 활동 계속 하는 거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7번 한번 봅시다. 7번에 일단 기본적으로 13번 전에 7번 하는 시험에 포장지가 되게 어렵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겉보기는 어려운데 쉬운 문제가 꽤 많았거든. 10번이랑 14번 문제가 그랬고 여기에 있는데 이제 21번까지도 이 세 문제가 포장지에 비해서 되게 쉬운 문제였어. 그래서 혹시 뭐 평소에 3, 4등급 받는 친구들 그때 당시 그거 틀렸었으면은 지금 한번 실무 프린트 한번 해가지고 한번 봐봐. 한번 풀어봐. 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풀어봐. 근데 그럼 생각보다 쉽게 풀리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그거를 만약에 못 풀었으면은 그냥 모의고사라는 그 압박감에 쫀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미리미리 연습을 해줘야지 너네가 수능 때 좋은 커리어 하이를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면은 13번 치고 진짜 난이도 확실히 있었지. 그치? 물어보는 거 자체가 애초에 소위 말하는 실전 개념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을 물어봤잖아. 그런 것들보다 물론 쉽지. 기출 분석, 그러니까 실전 개념 강의 들은 친구들은 이런 거 맞춰야 돼, 솔직히.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실전 개념에서 이 내용을 강의를 했어. 그 다음
다음에 너네한테 풀라고 이 문제 던져줄 것 같아. 혹시 강사분들 중에서도 이거 보는 거 있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형을 설명한 다음에 이거 바로 던져주면은 애들이 진짜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14번, 15번에 나오는 문제들보다는 쉽게 나왔으니까. 자, 다음은 14번 문제였는데 중학도형 원의 성질이 좀 많이 쓰이는 문제였지. 꽤 어렵게 나온 삼각함수 활용 문제였고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나는 뭐 수능에 삼각함수 활용 문제는 뭐 조금 꼬여 나와도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꽤 많이 꼬아 나왔거든. 그래서 우리 N수생 친구들 이제 그 현역들이 보는 거 잘 안 보는데 너희도 한번 이런 건 이거 진짜 오늘 해주는 문제들은 다 봐야 돼 얘들아. 진짜 약속입니다, 약속. 자, 다음은 15번. 기출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그게 뭐 쉽다는 뜻은 아니지, 그치? 어려운 문제였어. B는 0일 때 A가 이제 음수, 0, 양수일 때 다 모순인 거를 다 하나하나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B가 음수일 때 어떤 경우인지 찾아야 돼가지고 이제 B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때 이제 GX가 X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 그래서 이런 거 다 어려운 문제야 얘들아. 어려운 문제고 너네가 당연히 틀릴만 한데 최상위권 관념 이런 것도 뚫어야 된다. 그리고 혹시 너네가 막 가슴에 손을 올리고 솔직히 너네가 노베이스여도 작년 뭐 12월이나 올해 1, 2월까지는 나 그래도 스카이 갈 수 있어 이런 포부 있었겠지. 인정해. 근데 솔직히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 이제 곧 9월인데 솔직히 이제 절대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한 것도 알잖아. 너네가 솔직히 지금 1등급 만점 받을 필요가 있냐? 현실적인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지금부터 지금 실력보다 더 맞춰야 되는 문제가 뭘까 생각하면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버릴 것도 버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 좀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자기 객관화야 얘들아. 아니 최상위권 애들도 미적분에서 세 문제 28, 29, 30 이렇게 틀리는 애들도 자기 수학에 대한 객관화 하면서 이제 확통 옮겨야겠다, 미적에 그렇게 시간 투자 많이 했는데 확통 옮겨가지고 하고 있는데 4등급 5등급 봤는데 아직도 미적하고 있는 이런 등신도 보면은 진짜 객관화 절대 안 돼 애들. 아우 진짜 객관화가 시작이야 얘들아. 공부 잘하는 거의 시작은 진짜 객관화야 얘들아. 자기 객관화 잘하십시오. 자, 다음 21번 봅시다. 7월에 21번. 생긴 거에 비해서는 쉬운데 겉보기가 너무 어려워 보이지, 그죠? 근데 진짜 이거 하나하나 하면은 되게 쉬운 내용이었어. 쉽다는 게 보기보다 쉽다는 거지. 애초에 21번이야 얘들아.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 겉보기에 비하면 쉽다. 이런 이야기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9편 끝나면은 9월 모의고사 정리도 한번 해줄 거고 이제 그거 문제 포함해서 한 번 더 올려줄게. 그래서 너희 알고리즘에 내 채널 계속 올라올 수 있게 구독이랑 좋아요 지금 꼭 눌러줘야겠지. 자, 여기까지 올해 모의고사 중요 문제들 쭉 정리한 내용이었어. 뚱뚱뚱뚱뚱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